네, 그러면 지난주와 같이 또 절묘한 맥도 되지만 축이 되겠습니다. 흑넉점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 모양도 그런데 지금 현재 흑 여러 점이 완전 포위되어 있는 모양이죠. 저거 상당히 제가 옛날에도 한번 풀어본 문제입니다만 절묘했습니다. 네. 젖히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젖혔을 때 다음 한 수를 잘 연구해보면 아주 정말 묘미가 있는 묘수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부의 헤비 시간에는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건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네, 이창호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물가점검을 중결승에서 벌어진 바둑인데요. 네. 그야말로 성동격서의 전법이라는 것인데 한번 판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소를 내서 서쪽에서 덕을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박영훈 구단이 여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평범하게 둔다면 이창호 구단이 여기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쑥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 맛이 나쁩니다. 이렇게 하나 끊어두고 이제 재밌는 건 더 이상 이게 못 살아 있습니다. 이게 느는 수가 좋은 수예요. 다른 수로는 못 삽니다. 이렇게 늘면은 이쪽을 파워를 하면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끼우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기 또 끼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라도 늘면 이럴 때 쏙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보기로 여기를 놔야 될 때 이게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바둑이 상당히 백도 재밌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창호 구단 이 바둑은 참 기상천외의 묘수가 나오는데 이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잊질 않고 여기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만약에 반발을 하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끊습니다. 끊어서 이쪽을 따내면 이제 이걸 이어서 뒷맛이 없기 때문에 이 백이 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꽉 이어버리면 이 전체가 또 위험하죠. 네, 실전은 사실 뭐 이거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여기를 끼우니까 받을 수가 없고 이게 묘수입니다. 이걸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꽉 이으니까 조금 전에 그냥 평범하게 나와서 두둔 것과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 한 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바둑이 우세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승부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창호 구단이 반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묘수를 낸다 해도 바둑이 단판에 쓰러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해외 기보에서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네, 일본 명인전이죠. 제34기 일본 명인전 도전 제5국입니다. 네, 일본의 이야마 유타 8단대 장시 구단의 대국인데요. 한국에도 명인전이 있고 일본에도 명인전이 있죠. 두 명인전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요. 네, 이름이 가장 좋죠. 우리나라는 국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오래된 본인방이 있죠. 가장 오래된. 그래서 일본에는 3대 기전이 기성전, 명인전, 본인방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수전, 명인전이 있습니다만 일본 명인전은 지금 34기째면서요. 일단 도전기를 항상 7번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틀거리 바둑이라고 해서 각자 제한시간 8시간을 고집하고 있는데 일본 3대 기전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3대 기전은 각자 8시간 이틀 바둑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일본에서 젊은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타고 노장자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약간 20세 지금 8단이 나타나가지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전 제5국인데요. 과연 어떤 바둑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장슈이 구단은 그 대만 출신 기사인데요. 네, 또 특이한 것은 고바야시 고이치. 네, 구단의 한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충 구단과 라이벌 관계였고 가장 또 성적이 좋았던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바야시 이즈미죠? 네. 한간에는 세계 1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장시 구단이 지금 현재 일본의 1인자입니다. 타이틀은 무려 5개나 가지고 있고 가장 성적이 좋은 기사. 나이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약간 29살. 그런데 오늘 이야마 유타 8단에 혼이 나고 있어요. 지금 5번기에서 1승 3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판을 지면 타이틀을 뺏기게 됩니다. 일본은 기성전, 요묘리에서 하죠. 거기서 주최를 해서,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명인전 두 번째인데요.
네, 거의 4억에 육박합니다. 본인방, 혼인보전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60기가 넘어갔는데요. 일단 네, 국내 기전에서 해외 기전보다 상금이 많습니다. 3대 기전은.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국내 기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네, 저 초반부터 아주 상당히 알 수 없는 포석들이 나오는데 걸쳐하고 놓고, 네. 지금 저기서 어려운 수가 나왔어요. 네. 보통 잘 안 두는, 갖다 붙였는데, 붙이면 젖혀라는데, 묘하게 두 칸을 전개했죠. 네. 그리고 저렇게 젖혀서,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이야마 8단 덕분에 일본 바둑계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대회도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을 둘 때도 대서특별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3대 기전이 있죠. 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이건 아사히에서 신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네, 그래서 세 군데가, 네, 그야말로 가장 큰 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단전 네 번째. 또 기성전입니다만, 네, 기상이 바둑 기자가 있고 돌섭자 들어가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이 고세이라고 하는데요. 네, 5대 기전. 혹은 7대 기전이라고 합니다. 네, 왕자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10단전이 있습니다만 4대 기전 중에서 타이틀을 하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명칭을 다 쓰다 보면 대왕전도 한때 우리나라도 있었죠. 네. 대왕이라면 그 타이틀을 차지해도 김대왕, 이대왕 하는 게 남북에 이상해요. 네, 존칭은 안 되죠. 명인국수는 장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에도 기성전, 네. 옛날에 명인전이 제일 권위가 있었습니다만 요미우리와 아사히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또 기전이 바뀌면서 네, 요미우리가 더 큰 기성전을 만들면서 네, 명칭도 바뀌어버렸죠. 네. 그런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자, 반면 한국의 그 명인전은요, 하이원배 명인전으로 바뀌면서 네.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최고죠. 뭐 국내 최고 기전입니다. 한일전에서 후원을 하면서. 우승 상금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명인 타이틀을 놓고, 그 명인 이름을 놓고 그렇게 이제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인을 뺏기게 되니까 기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더 크게 만들어버렸죠. 네. 상당히 재밌는 일합니다. 자, 따고요. 자, 일본도 젊은 신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한중일이 균형이 좀 맞아야 네.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여담입니다만 그 홍말근 샘이라고 이름도 참 재밌죠. 맞아요. 네. 홍말근 샘 우리나라 아마추어 유명한 기사였습니다만 나이는 이제 27세입니다. 네. 일본 관석위원회에서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초단에서 4단까지 이제 덤을 석집반을 줍니다. 그 상수에게 6호반은 아니죠. 그래서 두 판을 이기게 되면은 바로 입단이 되고 입단 제도를 그렇게 합니다. 또 만약 1승 1패를 하면 9단하고 도가지고 정선에 이기면 입단이 됩니다. 홍말근 샘 아마 7단이었습니다만 2연승을 거둬서 입단을 했고요. 네. 윤천호 7단도 아마 7단인데 갔었습니다만 1승 1패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구단에게 정선에서 패점을 네. 알았죠. 홍말근 샘 7단 일본은 활약을 하고 있고 바둑